나랑 데이트 한 번만 하자. 이따 9시까지 갈 텐게 거기서 봐. 잘 지냈어? 한범우는 마침내 고백을 결심한다. 모연주를 향한 감정을 더는 숨기지 않고 밤 9시 단둘이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한다. 연주는 짧은 망설임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그날 점심 과거의 인연 배익명이 찾아오며 모든 감정의 흐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 바로 드라마 당신의 맛오브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창밖에 비가 흩날리는 정제의 오전. 식당 한쪽에서 재료를 다듬던 연주의 손길이 멈춘다. 지독하게 엮이고 싶다, 지독하게 엮이고 싶다 너랑. 범우의 말에 연주는 고개를 돌린다. 지독하게 엮이고 싶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낯설지 않은 진지함이 그의 표정 위에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웃지도 않고 장난도 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진심 하나만 꺼내 놓은 얼굴이었다. 나랑 데이트 한번 하자. 이 식당 말고 우리 둘만 있는 자리에서. 연주는 무언가 말하려다 말고 고개를 끄덕인다. 이따 9시까지 갈 테니까 거기서 봐. 두 사람 사이에 그 짧은 시간 약속이 생긴 순간 연주의 머릿속에 오래 잊고 지낸 단어 하나가 스쳐간다. 기다림.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한다. 점심 무렵 정제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누굴 기다리고 있었다. 연주는 고개를 들어 그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의문의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연주를 바라보며 걸어왔다. 잘 지냈어? 시간이 멈춘 듯. 연주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배익명. 과거를 뒤로 남긴 채 떠난 줄 알았던 사람. 이제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선다. 배익명.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연주의 목소리는 누구에게 들리지도 않을 만큼 낮고 조심스러웠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주방 앞자리에 앉는다. 여기 김밥이 그렇게 맛있다며? 진명숙이 곁으로 다가온다. 셰프님, 저쪽 누구요? 그냥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연주는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인다. 칼끝은 멈췄고 도마 위에는 반찰린 당근이 널브러져 있었다. 여긴 네가 일하는 데구나. 이렇게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배익명은 식당을 둘러본다. 정제는 그가 기억하던 어떤 식당과도 달랐다. 전통과 투박함, 따뜻함과 고집. 그것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괜찮은데.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는 웃었지만 연주는 웃지 않았다. 지금은 제 스타일이죠. 짧게 잘라 말한 뒤 그녀는 다시 손에 잡았던 당근을 바라본다. 그러나 도마 위의 채소는 전과 달리 전혀 낯설게 느껴졌다. 배익명은 무심하게 명함을 꺼내 건넨다. 배익명 F&B Creative Director. 명함 아래 적힌 익명 다이닝이라는 단어에 연주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혹시 투자 받을 생각은 없어요? 없어요. 그의 제안은 단호하게 거절당한다. 하지만 배익명은 미소를 거두지 않는다. 그럴 줄 알았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연락처는 그대로지?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등을 돌리고 조리대로 향한다. 밥 잘 먹었어요. 그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정제를 나선다. 배익명의 그림자가 사라진 뒤 주방의 공기는 묘하게 가라앉는다. 진명숙이 다가와 말을 건넨다. 그 사람 그냥 손님 아닌 것 같은디. 손님 맞아요. 지나가던 길에 잠깐 들른 거예요. 하지만 연주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말이었다. 그날 오후 한범우는 주방에 들른다. 어때? 오늘 밤? 9시. 괜찮지? 네. 아까 말한 대로 9시 그 장소로 갈게요. 범우는 그 말에 안도한 표정이지만 연주는 어딘가 멍한 눈빛이었다. 기다릴게. 범우가 나가고 연주는 한참 동안 조용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점심에 주고받은 말 몇 마디. 배익명의 무표정. 명함 속 문구. 투자라는 단어. 익명 다이닝이라는 과거의 레스토랑. 모든 것들이 뭉개진 채로 마음속에서 섞여 흐른다. 그리고 밤이 온다. 밤 8시 50분. 정제 식당 주방 불이 꺼지고 모연주는 조용히 앞치마를 벗는다. 신발을 갈아 신고 밖으로 나서며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한다. 9시까지 약속 장소. 짧은 혼잣말 속에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다. 하지만 다잡으려 할수록 점심에 배익명이 자꾸만 떠오른다. 연락처는 그대로지? 그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단지 점심 식사였을 뿐인데 그 짧은 재회는 연주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든다. 범우는 이미 약속 장소에 나와 있다. 전날 미리 찍어 둔 조용한 골목 안. 작은 벤치 하나 놓인 평범한 골목길. 그는 거기 서서 자꾸만 시계를 확인한다. 9시까지라고 했는데 연주는 도착하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던 그는 조용히 고개를 떨군다. 그 순간 저 멀리 발소리가 들려온다. 연주가 서 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본다. 기다림과 망설임. 그 모든 감정이 눈빛에 담긴다. 왔구나. 짧게 뱉은 범우의 말. 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가선다. 고민했어요. 오늘 여기 올지 말지. 그래도 왔잖아. 그거면 됐어. 그는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엔 두려움도 섞여 있었다.
낮에 누가 왔었어요. 연주의 말에 범우는 입을 다문다. 과거에 알던 사람. 이 식당을 투자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받을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생각이 복잡해요. 범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괜찮아. 나는 그냥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연주는 그 말을 듣고 조금 고개를 숙인다. 나, 사실, 지금 누구한테 기대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범우는 망설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민다. 그럼 일단 내가 있는 쪽으로 한 발자국만 와봐. 연주는 그 손을 보며 작게 숨을 들이쉰다. 하지만 손은 잡지 않는다. 범우 씨, 응? 정말 진심이에요? 응, 지금은? 그래요. 그럼 내일 또 봬요. 그 말만 남기고 연주는 먼저 돌아선다. 범우는 그대로 서 있다. 내일,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이고 천천히 뒤를 따라 걷는다.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의 파문이 남는다. 그리고 그들의 뒷모습 너머 골목 끝에 한 남자가 조용히 전화를 끊는다. 배익명.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는다. 내가 먼저 갔어야 했나?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정재였다. 다음 날 아침, 연주는 아무 말 없이 식당 문을 연다. 그러나 주방 한쪽, 진명숙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어제, 배익명이 또 다녀갔어요. 연주는 놀라지 않는다. 아무 말 없이요? 문 앞에 서 있다 가더라고. 그리고 주방 선반 위, 작은 유리병 하나. 거기에 짧게 메모가 붙어 있었다. 식당엔 어울리지 않을지 몰라도 너한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병 안엔 은은한 푸른빛의 꽃잎들이 들어있었다. 연주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바라본다. 그리고 조용히 선반 아래로 내려놓는다.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범우는 여전히 식당 문을 열기 전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안 늦었네?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 남겨진 변수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정재의 외벽 아래. 어둠 속에서 누군가와 전화를 한다. 투자라고 말하지 마. 제안이라고 해. 그리고 그 목소리는 분명히 배익명이었다. 한범우는 모연주를 향한 진심을 고백하고 그녀는 그 고백을 받아들이려 한다. 그러나 점심 무렵 찾아온 배익명의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들기 시작한다. 밤 9시 약속 장소에서 범우와 마주한 연주는 결국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고 돌아서지만 그 마음속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배익명은 식당 주변을 맴돌며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다. 모연주의 선택은 진심이 담긴 손을 잡는 길일까? 아니면 과거로부터의 흔들림을 따라가는 길일까? 정재의 주방 안. 감정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다.